안녕하세요. 매일 미국주의 사는 남자입니다. 이제 이 순대국밥집의 총 재산을 살펴보는 재무상태표입니다. 이전에도 얘기했지만 장사를 하기 위해서 준비한 이 돈인 자본과 빚, 그러니까 빚을 부채라 그러죠. 부채의 합이 장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 재산과 같아야 되죠. 즉 자본이랑 부채랑 더하면 자산이어야 합니다.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죠. 국밥집을 운영하기 위한 돈, 내 돈과 빌려온 돈이 있겠죠. 둘 다 처음에는 돈의 형태를 띠고 있을 겁니다. 오른쪽에는 그 돈으로 국밥집을 운영하기 위한 실질적인 전 재산입니다. 물론 이 돈으로 만든 거겠죠. 그 전 재산 안에는 마찬가지로 돈이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사와야 되고 이러니까 이거는 준비한 돈이고 이건 실질적인 운영을 위한 것들이죠. 그래서 왼쪽에는 자본과 부채, 오른쪽에는 자산입니다. 왼쪽에 자본과 부채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부채죠, 부채. 근데 이 부채는 빌려온 돈들인데 정확하게는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부채라고 합니다. 물건으로 갚아야 되면 부채, 돈을 갚아야 되면 당연히 부채. 그러니까 은행에서 빌려온 돈, 사채, 그리고 외상으로 사온 거, 외상으로 사왔으면 그것도 갚아야 되죠. 그런 것들도 모두 부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진 외상, 그러니까 내가 순대국밥을 위해서 재료를 사왔어요. 근데 그걸 외상으로 사온 거야. 그러면 이걸 부르는 말이 따로 있습니다. 매입채무. 매매해서 입고시켰는데 돈을 아직 안 갚아서 갚아야 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매입채무라는 어려운 말인데 별건 아니죠. 국밥집 사장이 진 외상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손님이 진 외상도 있겠죠. 이거 더 중요해요, 이게. 근데 매입채무, 그래서 이 용어는 그냥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보기에 편해요. 즉 국밥집 사장이 재료 가게에, 그러니까 거래처에 진 외상,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내가 돈을 벌어서 순수한 내 돈이 뭐라 그럴까요? 이전에 손익계산서에서 순이익이었죠. 그 순이익을 재무상태표에서는 이익잉여금이라는 말로 이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 한마디 가계부예요. 가계부에 이렇게 기록을 한다. 이익잉여금으로 벌어들인 돈이죠. 그리고 원래부터 있었던 내 돈, 자본금이라 그러고, 이거는 국밥집으로는 좀 예를 들기가 어려운데, 그러니까 주식을 발행하잖아요. 주식회사는 처음 발행될 때 가격을 액면가라고 하는데 그 가격보다 오른 만큼의 차익을 자본잉여금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그 먼 훗날에 제가 다시 할 이 영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자본잉여금. 그리고 이 자본과 그 부채를 다 합쳐서 이 자산이랑 같아야 한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자산을 보겠습니다. 자산의 첫 번째, 재고자산입니다. 재고자산. 말만 들으면 딱 보면 느낌이 오죠. 재고. 예를 들어서 순대국밥집에 창고에 들어와 있는 순대 재료나 미리 만들어둔 내일
국밥이 너무 많이 팔릴 것 같아서 미리 순대국밥을 100그릇을 만들어 두고 그런 일 없겠지만 이런 만들어 둔 것들, 이런 것들, 팔려고 만들어 둔 것들, 이런 것들을 재고자산이라 그러죠. 문제는 이 재고자산을 만들려면 돈을 쓴다는 거예요. 안 팔리면 돈이 날아가죠. 즉 재고자산을 만들었다는 거는 이미 돈을 써서 영업에 필요한 상태로 슉 바꿨다는 거예요. 장사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이 재고자산은 늘어나게 됩니다. 당연하죠. 장사가 잘 되는데 재고자산이 없다, 적다, 그러면 못 팔잖아요. 순대를 못 팔잖아요. 그러니까 재고도 충분히 마련해 놔야 그 장사가 잘 될수록 재고자산을 많이 만들어요. 근데 가끔 장사가 안 되는데 재고가 많이 쌓여 있는 경우도 있겠죠. 이런 경우 조심해야 된다 이거죠. 장사가 안 되는데 재고는 많다. 그리고 이 매출 채권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먹고 나르는 거죠 이거는 지금. 물론 그런 건 아닌데 매출 채권은 거래에서 굉장히 당연하게 이루어지는데 장사를 하는데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매출 채권은. 그래서 외상이죠, 외상. 순대국밥 먹고 외상으로 간 사람들입니다. 외상으로 갔다고 해서 돈을 안 갚는 건 아니죠. 대부분 갚겠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매출은 올라가는데 아직 돈을 안 갚았다면 현금은 들어오지 않는 이상한 현상이 생깁니다. 그게 심해지면 흑자도산이라는 것도 생길 수 있습니다. 흑자야. 매출이 엄청 나왔는데 가게가 망했어. 왜냐면 돈이 없으니까. 매출채권은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이 매출채권 역시 장사가 잘 되면 잘 될수록 보통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예외인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이 개념을 알고 있어야 다른 책을 보든 영상을 보든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 너무 자주 나오거든요. 너무 자주 나오고 처음에 들으면 듣기만 해도 머리가 아파요. 근데 이 매출 채권에 대해서는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무형자산 아주 중요하죠. 무형, 눈에 안 보여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렇지 않은 회사가 더 많겠지만 회사에서 돈 삥땅 치기 좋은 항목이죠. 다음에 자세히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이런 테이블, 유니폼, 가게 이런 거 다 합쳐서 돈 이런 거 합쳐서 자산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돈으로, 이 자본과 부채로 이런 자산들을 꾸려서 했기 때문에 이 전부는 같아야 합니다. 예. 그래서 이걸 같다고 기록하는 거를 이제 재무상태표 또는 그 차변과 대변이 비슷하다, 똑같다. 그래서 대차대조표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약간 삥땅 좀 치고 있나 그런 거 볼 때 참고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좀 있고 그래서 알고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